뇌경색이 평생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명백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뇌경색 검진이 진짜 비싸죠? 사실은 정기적으로 MRI를 찍어야 하는데 보험 적용도 안 되잖아요. 보통 어르신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제약회사들의 상술에 넘어가 비싼 오메가3나 비타민에 30만 원씩 쓰시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 사망 원인 중 1위가 암이고 4위가 뇌질환이에요. 특히 뇌질환은 60대 이상이 83%나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걱정만 하시고 몸속에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길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시한폭탄 해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고 돈 많이 드는 검사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생선을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뇌경색의 67%는 예방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10,000명 넘는 환자와 2018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 나온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효과를 최대로 보면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간단한 내용도 넘기신다면 뇌경색 피할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마트에서 무슨 생선 사서 드시나요? 글로 남겨주시면 꼭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왜 무서운 질병이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뇌혈관 피떡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쉬워요. 우리 뇌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 피와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몸 전체 피의 5분의 1, 산소의 4분의 1을 쓸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뇌혈관이 워낙 가늘고 복잡한 데다가 두개골 안에 꽉 막혀 있어서 혈관이 막혔을 때 다른 장기처럼 우회로가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한번 막히면 바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대개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혈관은 수도관하고 똑같은데 처음엔 기름기나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피떡이 딱 달라붙는 순간 그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니까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못 받고 단 몇 분 만에 괴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뇌혈관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될 만큼 가늘어요. 그래서 손상된 부위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휴지에 물이 번지는 것처럼요. 이게 다른 장기는 조금 버틸 수 있어도 뇌세포가 특히 취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시간이 곧 뇌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뇌경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분 단위로 뇌세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환자 본인은 그냥 어지럽다거나 손끝이 저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순간 평소와 다른 뭔가가 느껴지신다면 119에 전화라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뇌경색은 무서운 병입니다. 한 번만 걸려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서 뇌혈관 MRI를 2년마다 찍는 거예요. 뇌는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별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 적용도 안 되는 검사를 매번 받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식습관으로라도 예방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 막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을 맑게 해서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둘째, 약해지기 쉬운 뇌혈관 벽을 튼튼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셋째,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생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뇌경색 막는 3위 생선은 전어입니다. 9월, 10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전어죠. 시장 상인들은 지금 이 전어철이니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어철만 되면 뇌졸중 환자도 줄어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전어가 뇌혈관 건강에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은 전어를 어떻게 드시나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어 새꼬시를 즐겨 드실 텐데요. 전어는 사실 뼈째 먹었을 때 최고의 영양가를 발휘해요. 뼈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만이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을 통째로 섭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 이 두 무기질은 뇌혈관 건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천연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만큼 혈압 조절에 탁월합니다. 혈관벽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칼슘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작은 충격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전어 속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의 황금 비율로 들어있어서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덕분에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뇌경색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수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30% 낮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전어를 뼈째 먹으면 바로 이 효과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전어가 주는 또 하나의 강점은 타우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우린을 에너지 드링크의 성분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진짜 힘은 심장과 뇌혈관 보호에 있습니다. 타우린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타우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곧바로 뇌경색이 발생하죠. 타우린은 이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소판이 뭉쳐 피떡이 생기는 걸 막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뇌경색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어 100g에는 EPA와 DHA를 합쳐서 10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오메가3 알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등푸른 생선 먹으면 중금속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어를 포함한 오늘 말씀드리는 생선들은 크기가 작고 성장 기간이 짧아서 참치나 연어 같은 대형 어종에 비해 중금속 축적 위험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지금이 바로 전어 제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특히 9, 10월 전어는 살이 통통하고 영양소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전어철만 되면 뇌졸중 환자도 줄어든다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제철 전어는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회로 드실 땐 새꼬시가 좋습니다. 뼈째 썰어내는 새꼬시는 무기질을 최대치로 섭취할 수 있고 씹을 때마다 바삭한 뼈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입은 즐겁고 혈관은 건강해집니다. 구이로 드실 때는 소금만 살짝 뿌려 노릇하게 굽고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잡으면 비타민C까지 더해져 철분 흡수가 촉진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전어의 오메가3가 시너지 효과를 내 혈관 건강을 한층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압력솥 조림입니다. 무와 함께 30분 정도 끓이면 가시까지 부드러워져서 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무의 알싸한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는 단백질 흡수를 높여주거든요. 뇌경색 막는 2위 생선은 꽁치입니다. 뇌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가 잘 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흔한 생선 가운데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생선이 바로 꽁치입니다. 여기에다 비타민 D와 셀레늄까지 풍부해서 뼈, 혈관, 면역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아주 알찬 생선이죠. 앞서 말한 전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예요. 오메가3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막고 혈액을 묽게 해줘요. 그런데 이게 꽁치에 있는 비타민 D와 같이 섭취하다 보니 우리 몸에 훨씬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먹다 보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드니 뇌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꽁치는 제철에 먹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 꽁치는 살이 차오르고 지방이 풍부해져 오메가3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흡수율도 좋아져요. 이때 먹는 꽁치는 맛도 깊고 영양도 최고예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부산에서 식당을 30년이나 운영하신 68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마침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바로 없고 달려와 주셔서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겪고 나니 이분이 걱정이 너무 되셨던 거예요. 이러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드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꽁치가 뇌혈관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꽁치김치찌개집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사실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질릴 만도 한데 이분은 하루 한 끼는 꼭 꽁치김치찌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손님들한테도 늘 같은 음식을 대접하시면서 본인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신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잡히고 얼굴빛이 훨씬 환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활력이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꽁치에는 이것 말고도 간과하면 안 되는 성분이 더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와 셀레늄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꽁치에는 이게 풍부합니다. 혈관과 면역 기능을 지켜주고 뼈까지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이 늙고 굳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꽁치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벽이 더 탄력 있고 매끈하게 유지돼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꽁치,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째, 오븐에 돌려서 기름기를 쏙 빼고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겉은 노릇하고 속은 촉촉해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역시 최고는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잘 익은 묵은지와 꽁치가 만나면 맛은 깊고 발효된 김치 속 유산균과 꽁치의 오메가3가 만나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론 팬에 기름을 두르고 튀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방법보단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뇌경색 막는 1위 생선은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영양소 때문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 필요한 5가지 핵심 영양소가 모두 최고 수준으로 들어있는 뇌 건강에 최적화된 생선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정어리 100g에는 DHA가 들어있는데 이는 연어의 2배, 고등어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정어리 같은 소형 어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치매 위험이 50%나 감소했어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이 원활해지니까 당연한 결과죠. 둘째, 기억력을 높여주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콜린은 우리 뇌에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렇게 변환된 아세틸콜린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상당 부분 높여줘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는 깜빡함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아세틸콜린 부족 때문이거든요. 정어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셋째, 코엔자임 Q10이 상당량 있어요. 이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효소인데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뇌세포 에너지 생산이 떨어져서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정어리에는 이 코엔자임 Q10이 상당량 들어있어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뇌세포를 노화와 손상에서 보호해줍니다. 넷째, 정어리는 비타민 B12의 보고이기도 해요.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감싸는 미엘란 수초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데요. 미엘린 수초가 전기선의 절연체처럼 신경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B12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정어리의 B12가 그걸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어리의 풍부한 이는 뇌세포막의 인지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특히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인지질은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이나면 보통 뼈 건강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 기능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무기질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 정어리를 식탁에서 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어리는 2000년대 10년간 한국에서 738톤밖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귀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다시 잡히기 시작해서 2012년에는 남해안 일대에 어마어마한 정어리떼가 들어왔거든요. 일본에서도 2005년에 3톤도 안 잡혔던 정어리가 2020년대 들어서는 연간 70만 톤씩 잡히고 있어요. 정어리는 20년에서 50년 주기로 어획량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정어리가 많이 잡히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정어리를 지금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어리 보이면 꼭 챙기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어리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통조림으로 드셔도 충분히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뼈가 부드러워져서 칼슘 흡수에 더 유리해요. 다만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한번 헹궈서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신선한 정어리가 구해지면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아보세요. 마늘 속 알리신이 정어리의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고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뇌혈관 건강에 추가로 힘을 보탭니다. 셋째, 그냥 간단하게 구워 드셔도 좋아요. 정어리는 살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당해서 구웠을 때 맛이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지금까지 뇌경색 예방에 좋은 가을 생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죠. 이 생선들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클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아침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늘 체감하는 부분인데 아침 일찍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실려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기상 후 2-3시간 사이에 뇌경색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돼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뇌혈관의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데 바로 이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피를 묽게 만들어주고 혈류를 안정시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침 생선 한 토막이 하루 종일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양 흡수 측면에서도 아침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D, 인 같은 성분들은 공복 후 첫 끼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생선처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은 아침에 먹을 때 위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원활합니다. 저녁에 무겁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아침에는 첫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은 날은 머리도 맑고 하루가 활기차죠. 그 이유가 바로 뇌세포가 아침부터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라 아침에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뇌 기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침 생선 식단은 단순히 뇌혈관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아침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혈당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생선을 드시면 혈당도 덜 오르고 점심 폭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 식단은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이기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을 보면 아침에 작은 생선이나 두부, 채소를 꼭 챙겨 먹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도 아침마다 생선국이나 구운 생선을 곁들이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근육 감소증 위험도 높고 뇌기능 저하도 빨리 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리를 해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조리법도 숙지하셔야 해요. 첫째, 튀김은 절대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혈관에 해로워집니다. 고온에서 오메가3가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생선가스나 생선튀김은 맛있지만 건강에는 독이에요. 둘째, 너무 큰 생선은 조심하세요. 비슷한 등풀은 생선 중에 참치나 방어같이 대형 어종일수록 중금속 축적량이 높아요. 특히 수은은 뇌신경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큰 생선일수록 위험해요.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염장 생선도 적당히 드세요. 굴비나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생선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압에 좋지 않아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WHO 권장량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염장 생선을 자주 드시면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양식 생선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양식 생선은 사료에 포함된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오메가3 함량도 자연산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 좋은 추가적인 음식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피도 잘 돌게 도와줍니다. 둘째는 견과류예요. 호두나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면 생선 속 좋은 기름이 오래가도록 지켜주고 뇌 건강에도 좋아요. 셋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기억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양파랑 마늘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성분이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고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도 줄여줍니다. 비린내도 잡아주니 같이 드시면 더 좋죠. 다섯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생선을 구울 때나 무칠 때 올리브 오일을 쓰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흡수도 잘 됩니다. 여섯째는 녹차예요.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젊게 지켜줍니다. 다만 식사 직후 말고 30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하루에 5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는데 물이 그걸 풀어주거든요. 이제는 피해야 할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멀리 하셔야 하고요. 술은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시고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혈관의 큰 적이에요. 그리고 뇌경색 전조 증상 꼭 기억해 두세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또 심한 두통이 오거나 시야가 가려지고 어지러워서 걷기 힘들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후유증이 훨씬 커져요. 검진도 중요합니다. 60세 이후라면 5년에 한 번이라도 뇌혈관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뇌경색을 막는 제철 생선 3가지 기억하시죠? 1위 정어리, 2위 꽁치, 3위 전어.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튀기지 말고 구이, 찜, 조림으로 드시고요. 채소, 견과, 과일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작은 생선 한 마리 올려보는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뇌경색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건강한 뇌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